자,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산업 곤충학에서 법규입니다. 뭐 다른 부분도 법규가 중요하지만 이 산업 곤충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법규에 관해서 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 곤충의 등장은 곤충 산업, 곤충을 이렇게 씁니다. 용어는 최근에 등장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기화학공업의 발달로 농작물을 재배할 때 병해충 및 잡초 방지를 위해 농약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서리알과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67년에 네덜란드에서 시설작물 재배 시 문제되는 해충의 천적을 생산하는 코퍼트라는 회사가 탄생을 했죠. 그 다음 87년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시설작물 재배 시 화분을 매개하는 디형벌을 시설 토마토 농장에서 이용하기 시작했다. 노동 집약적 전통 산업으로 지키던 양자업이 80년대 중반부터 경쟁력을 잃었다. 90년대 초반 세계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른 생물 자원의 발굴과 이용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서 생물 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다. 아울러 곤충의 분자 생물학적인 생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과 발전으로 곤충용 기술 연구가 촉진되었다. 88년도에 겐지 오메야에 의해서 21세기를 바이오를 지탱할 곤충들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자료가 나왔고 곤충이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 종합적인 곤충 산업이 태동 준비를 했고 95년 농림수산기술정보협회에서 곤충 산업이라는 용어를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불과 30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잠업시험장을 잠사곤충연구소로 개편하면서 산업곤충과 탄생, 그 후부터 정서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등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고 99년도에 곤충도 산업이다라는 기사와 함께 본격적인 곤충 산업의 태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면 산업곤충의 각 분야는 곤충 가운데 사람에게 직간접으로 위로움을 줄 수 있는 곤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곤충 자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해로우면 해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산업곤충은 이로운 부분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하죠. 이들은 가치면에서 많은 곤충이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간의 생활과 환경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생태계의 생산성, 수질 및 토양보호, 기후조절, 폐기물 처리, 생물종과의 관계, 여가생활과 관광, 교육 및 과학적 가치, 환경지표 등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해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낙동강 수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녹조가 얼마나 발생했냐를 보고 하지만 이 외에 이런 환경정화곤충이라든지 생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지표로 또 삼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곤충 가운데 항균, 단백질 등 다양한 유용물질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져서 지금 당장은 재화를 생산할 수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용 가치가 이용이 가능하여 선택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곤충의 산업곤충의 특징,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산업곤충의 대량 사육을 통해서 판매를 통한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곤충이 바로 직접 가치가 큰 곤충으로 이를 산업곤충 이렇게 칭합니다. 오늘날 곤충 자원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천적, 화분 매개, 화분 중복된 내용, 환경정화, 식용, 약용, 물질 이용, 환경지표, 정서, 애완, 학습 및 법의학 자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가운데 직접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천적곤충, 화분 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용곤충, 약용곤충, 정서, 애완곤충 등의 극히 이제 일부에 불과합니다. 천적도 이 네덜란드에서 많이 개발돼서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은 거의 수입하는 실정에 있고 화분 매개곤충도 수입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개발되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환경정화곤충은 동해등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이야기를 하고 식용곤충은
뭐 당연히 군뱅이가 우선이겠죠. 갈색 거질이라든지 뱀어뜨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뱅이 같은 건 식용도 되고 약용도 되죠. 어쨌든 식의약용이라고 칭하는 게 올바르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식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 다음 정서 애완곤충, 귀뚜라미도 그래하죠.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 치매에 걸린 환자의 회복에도 좋고, 또 조금 이제 화를 잘 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한테 이 귀뚜라미 소리를 듣게 한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안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게 농업 치유사라는 게 있죠. 치유농업사.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 실용의재단을 중심으로 지금 자격증을 국가 공인 자격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거기서 작물을 재배하기도 하지만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애완 정서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의 친화, 농업을 테마로 한 이 마음, 심신, 수양, 안정 이런 쪽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게요. 그 다음 이거는 산업곤충으로 유망한 곤충이라 할지라도 대량 사육 기술이 개발되고 유통과 소비의 최적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소비, 생산 및 관리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95년까지 산업곤충이 거의 없었지만 오늘날 인터넷 등에서 거래되거나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취급되는 곤충의 수는 약 150종에 이릅니다. 이를 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천적을 이용하는 천적 자원 곤충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로 좁은 의미로 작물의 생산 과정에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해충을 억제하는데 이용되는 포식성,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기생은 소위 달라붙어서, 몸체에 달라붙어서 안에 내부나 바깥에 이제 붙어서 소위 피를, 고해를 짜내는,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병원성 곤충을 말하자면 광이, 넓은 의미로 작물 재배지 및 기타의 장소에서 유해 잡초를 방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잡초를 방지하는 곤충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화분 매개 자원곤충은 야생식물뿐만 아니라 재배 식물의 꽃을 방문하여 꽃가루를 매개하여 식물의 결실에 도움을 주는 곤충으로 가위벌, 기형별, 꿀벌, 등해류 등 현재 산업화의 단계에 있다. 이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돈이 안 되는 거지만 실제 내추럴 상태,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벌 같은 경우는 꿀을 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보다도 거의 뭐 7, 8배, 그러니까 뭐 수익이 경제적으로 사실은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 유럽에서 보고된 결과도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정화 자연곤충은 자연 및 환경, 인공 환경에 부식된 동식물 조직을 분해해서 주변 환경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곤충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이게 소위 소 풀 먹이러, 꼴 먹이러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가 이제 똥을 넣죠. 똥을 넣으면 거기서 어느 때 보면은 뭔가 나와요. 곤충인데 이놈을 갖고 이제 장난도 치고 뭐 놀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인가에서는 소똥불이라고 합니다. 이걸 잡아오면 한 마리에 5,000원, 10,000원 준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희귀한 생물이 되어버린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자연에서 거의 이제 우리가 방목을 안 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식용 자원곤충은 인간의 음식 또는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이나 애완동물의 먹이로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곤충을 식용 자원곤충, 최근 왕귀뚜라미 등을 동물 사료로 개발 중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약용 자원곤충은 인간의 각종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약 또는 민간약제로 곤충을 이용하며
곤충 몸체나 그의 산물과 체내 특정 물질, 동충하차와 같은 관련 미생물을 직접 또는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누에가루, 누에거라, 흰점박이 꽃무지 환, 요게 이제 일명 군뱅이 환이죠. 흰점박이 꽃무지가. 요게 이제 어릴 때는 유충이죠. 그죠? 유충으로 되어 있을 때 3년 말에 약간 노리끼리해졌을 때 이것을 가공을 하죠. 가공할 때 핵심은 뭡니까? 이게 제독,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안에 이제 장 속에 똥을 완전히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대가리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해서 완전한 형태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물질 이용 자원 곤충은 자기 방어 수단뿐만 아니고 대사일환으로 다양한 물질을 만들고 외부에서 들여온 것을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 물질을 전환, 이들 물질 가운데 이용 가치가 있는 것, 과거부터 이용하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벌꿀이나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프로폴리스는 주로 네덜란드라든지 이게 독일이라든지 보면 이런 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치료제로도 쓰이고 뭐 여기서 좀 얘기하기 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좋은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많더라 하는 방송들도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 다음 환경지표 곤충은 특정 환경에서 서식하는 곤충의 종과 그들의 개체수 또는 군지 구조를 평가함으로써 그것 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곤충을 환경지표 자원, 대표적으로 많은 수소곤충, 물에 사는 곤충이 계류의 수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 정서애완 학습 자원곤충, 인간의 심미적 활동인 관광이나 레저 취미생활, 예술, 공연 등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곤충이다. 최근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그 다음 야왕곤충은 각종 이벤트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이걸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어떤 농장을 차려 놓으면 이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 리스크들이 많죠. 그래서 찾아가는 이제 곤충 버스나 뭐 곤충 교실 이렇게 해서 이 장수풍뎅이나 이런 애들을 가지고 가서 사슴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풍조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주말에는 사실 엄마들 또는 이제 그 애들을 케어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좀 방치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걸 하지만 이제 시골에 약간 이제 도시민들은 도시 주변에 이런 이제 애완 정서적 곤충들이 있는 이제 농장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 그 곤충을 키우는 데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애들만 뭐 곤충만 갖고 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녹차부터 시작해서 커피도 이제 아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텃밭을 제공해서 이제 작물을 가꾸게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한 이후에 가져가서 도시민들이 소비하게 하는 그러한 체험 농장까지 이제 이렇게 갖추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말에 이제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젊은 그 부모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쪽이 더 부각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기타로 곤충 자원 이용 면에서 구분된 방식 이외로 가치가 인정되지만 그 수가 적어서 명확히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곤충을 모두 기타 자원에 이제 포함을 시켰죠. 예를 들면 실험용 곤충, 그 다음에 법의학 곤충, 그 다음 생체 모양 공학, 바이오미메틱스에 이용되는 곤충 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업곤충 관련 이제 법규들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다 설명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니까 핵심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법에 규정된 산업곤충의 범주와 대상은 1990년대 중반 태동된 곤충산업은 2010년 8월에 시행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핵심입니다. 2010년 8월입니다.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 기반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곤충산업이라 하는 것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업을 여기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에서 말하는 산업곤충 대상은 뭐냐?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해등에, 꽃무지, 꽃무지는 흰점박이 꽃무지를 말하죠. 디형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령이니까 좀 일반 우리 그 법제처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입법 행위 국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령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추가될 시에는 또 추가를 할 수 있겠죠. 조금 쉽게. 즉 법률에서 말하는 산업곤충의 범위에는 동물 범위에서 정의된 진정한 곤충 외에도 다른 종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인 편의성을 두었다 하는 겁니다. 이 법률의 시행 규칙을 보면 국제동물맹명규약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이라고 했죠.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속하는 동물로서 거미류, 진해류 및 그 밖에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요건 엔더가 됩니다. 엔더. 따라서 생물무리 중에서 곤충으로 분류되는 종류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곤충과 가까운 유용한 무척추 동물인 거미류, 진해류 외에도 다른 무척추 동물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육 가능하며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무척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이 해당된다. 이처럼 곤충 속에 다양한 무척추 동물을 포함될 수 있게 한 이유는 농업의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이용된 미소 동물이 거의 없으므로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농업인이 사육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곤충을 포함한 절지동물뿐 아니라 앞으로는 일부의 무척추 동물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다는 거죠. 곤충의 범주에 속하지만 누에 기반의 양잠산업, 꿀벌 기반의 양봉산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에 이것들은 전통적으로 다 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곤충산업보다 오래된 전통산업으로 각기 다른 법률이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누에 기반의 기존 양잠산업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 및 관리되고, 또한 꿀벌 기반 양봉산업은 기존의 축산법에 의하여 지원과 관리되었으나 최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개별 법령으로서 추진 중에 있다. 그 다음 법률을 통한 곤충산업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곤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해서 아무 곤충을 어느 곳에서든 채집해서 판매하게 된다면 집중적으로 채집된 종의 자연 집단은 급격히 줄어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한 종이 잘못하면 파괴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곤충이 탈출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야생하는 곤충들을 잡아오거나 또는 내가 사육하는 곤충이 쉽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곤충이 단순한 자연 자원을 넘어서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만들어졌죠. 아울러 곤충산업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법 이외에 극복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된 다른 법률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곤충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료관리법하고 사료관리법, 이 비료는 예컨대 군뱅이 똥 같은 것도 이 비료로 유기질 비료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이게 사료관리법은 애완용이라든지 일단 가축의 사료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메뚜기를 비롯해서 갈색 거질이 다양하게 있죠. 그 다음 또 이 폐기물 관리법에 또 관계되는 부분이 있죠. 등이 개정되어야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는 이제 개정되고 있고 일부는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죠. 따라서 이들 법률은 곤충 산업 입장에서는 규제이지만 이를 완화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 곤충 산업에 관계하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에 관련법과 곤충의 산업화를 확정하는 가운데 풀어가고 있는 법 관련 정보를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겠는데, 크게 보면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곤충 산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요게 가장 핵심인데, 곤충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이를 가공하거나 또는 유통하는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해당 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통상적으로 어디에 신고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사육 신청서를 냅니다. 사육 신청서를 내가 어느 위치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떤 걸 사육한다 이렇게 처음에 사육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주 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고 허락 퍼미션을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졌어요. 그때보다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12조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에 따른 것이고, 신고서 양식은 여기에 관한 생산, 가공, 유통 이게 이제 작성을 해서 확인을 받아서 이제 비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고인은 사육시설에서 사육하거나 유통을 준비 중인 곤충이 탈출하지 않게 이중 출입구, 이게 핵심입니다. 이중 출입구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 문을 만들면 반드시 문을 2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를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사육시설과 관리시설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즉 곤충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을지도 모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책임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업인의 곤충을 사육하는 농업인의 권리는 곤충 농가와 곤충 산업을 하는 업체에서 곤충 사육이나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각 시군 농기술센터라든지 시군에서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우수 사업 계획서를 내면 3억을 지원을 받고 10년 거치인가 5년 거치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인가 봐요. 그래서 이자를 1% 해서 지원을 해준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좀 지속되지 못한 거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곤충 사육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하는 판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곤충 산업이 그렇게 막 활성화를 띠고 있지는 않다. 이를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농업인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되고, 몇 년간 선정된 농가와 업체의 시설 지원 등이 실시된 바 있으나 최근 정부는 개별 농가의 직접적 지원에서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아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는 3억씩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줬다. 지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해줬지만 그렇게 해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료를 발효하는데 이제 배합기를 구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료통이라든지 정충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해준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손실을 평가할 수 있도록 농가나 업체는 사육 시설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고, 곤충은 몸체가 작기 때문에
사육되고 있는 수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육시설과 기준을 통해서 그 수량을 판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곤충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장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하게 될 때 농가와 업체에서는 정확히 그리고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자료는 결국 재해 등 발생 시 손실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남기는 것이 좋다. 그럼 곤충의 위해성 평가와 손실 보상입니다. 해로운점과 이제 손실이 났을 때 보상은 농가에서 사육하는 곤충이 사육 과정과 유통 판매 등에서 사람이나 가축 또는 생태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현상을 발견한 경우는 농가에서는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통해서 농촌진흥청이나 산림청에 위해성 평가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곤충의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곤충 위해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두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위해성을 심사해 해로움이 판단될 경우 그 결과를 위해성 1, 2급으로 구분합니다. 아닌 것을 판단될 경우 위해성이 없음 이렇게 평가하고, 위해성 1급은 사육, 유통, 판매하던 곤충을 모두 폐기해야 됩니다. 1급은. 위해성 2급은 대상 곤충의 사육에서 판매까지 과정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같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면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와 같은 조치가 내려지고,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고, 최근 이를 위해서 새로운 규정이 검토되고 있고, 따라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곤충 농업인의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ING형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